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무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 다음으로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이제 5월도 얼추 5월이 시작된 지 이제 한 20일 가까이 돼 갔고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하게 되면 이제 경자년 이무월도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 물론 이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안타까울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태어날 때 이렇게 경자년 이무월에 이렇게 좌우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생시에서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은 생시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월령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격을 또 파는 그러한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태어날 때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는 식자우환이랄까요?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이 이런 것 좀 이렇게 연월로 이렇게 충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일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정화가 되는 그런 날이죠. 정화의 날이고, 어저께 병화는 양화로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일간이 병화 내진 정화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빛으로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병정화는 그냥 빛으로 보기보다는 열로 보는 것이 좀 더 사주를 볼 때 좀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병화가 양화인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화는 음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가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 그래서 등촉과 같다. 그래서 등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촛불도 등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놓고 봐서는 하늘에서는 별이라든가 달도 되겠고, 지상에서는 촛불 같은 거 등촉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도 등촉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병화 설명하면서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빛과 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이 살기 위해서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이 살기 위해서는 장작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불을 활활 태울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놀러 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옛날 같았으면 장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했겠죠. 요즘은 이렇게 휴대용 가스 버너를 가지고 다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깜빡 잊고 가스를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라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이터 불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화를 생해주는 건 목생화하죠. 목.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인데, 정인인 간목과 그 다음에 편인인 을목이 있는데,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을 좀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인인 을목을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그런 거죠.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왕이면 소고기를 먹는 거 낫지, 저기 맛없는 먹다 남은 생선 먹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러한 용도 면에서는 잘 마른 장작으로 간목과 같은 큰 나무를 잘 쪼개서
화를 모닥불을 피우는 게 낫지 길거리에서 풀 뜯어다가 정화를 생하게 되면 잘 불도 안 붙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을목은 어떤 나무로 보기 때문에 쓴목, 물기가 있는 쓴목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목다화식이라고 해서 목이 화를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또 폐단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다화식이 되는 것을 우리 그 정화일관은 좀 가장 싫어하게 되는데, 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게 되면은 목다화식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본적으로 사시사철 목이 있는 것, 즉 간목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건 비단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뜨거운 여름에도 목은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바로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5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신왕한 사주가 되죠.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저께 양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보는데, 양간은 양인을 논할 수가 있겠지만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어떤 분들 음간도 양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간은 양인을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양인은 양간에게만 있다, 양간만 논한다라고 설명을 설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양자를 쓰지만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양자에다가 이렇게 칼날인자를 써요.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은 양간만 논하는 것이고, 반대로 음과는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음인을 그렇게 크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인 경우에는 그 작용력이 매우 강하고 좀 흉폭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양인은 좀 중시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음인은 뭐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주를 볼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서 살펴두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주를 볼 때 제가 실질적으로 실전 사주를 볼 때 음인을 가지고 통변한 적은 뭐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긴 알되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절이라고 하죠. 매우 뜨거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왕한 일간은 용신을치용법을 어떻게 돼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억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억누른 때 억자하고 도와줄 때 부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는 억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화가 5월이 아니라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부자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치용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일간이 어떻게 돼요?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라든가 겁을 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인데, 5월의 정화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이죠. 억제하는 것. 일간을 억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정관은 정관인 임수하고 실살인 개수가 있는데, 아무리 일간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를 쓰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개수를 쓰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는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개수를 보는 것은 조금 잘 살펴서 써야 된다. 즉 마치 이거는 한 방에서 부자와 같은 그런 경우에, 부자는 사람의, 제가 알기로 뭐 허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의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독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의사들도
부자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명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자를 잘 쓰게 되면 진짜 어려운 병도 고칠 수가 있겠지만 부자를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잘 쓰게 되면은 국세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잘못 쓰게 되면은 일간 정화를 갖다가 꺼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칠살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는 마치 부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 그래서 개수를 쓰는 것은 잘 살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화도 마찬가지로 달빛이 됐던 별빛이 됐던 수가 있게 되면은 똑같이 병화처럼 수보양광 할 수 있어요. 수보양광이라고 하고요. 이걸 갖다가 두 자로 줄이면 보광이라고 또 해요. 달빛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게 되면 달빛을 은은하게 반짝반짝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화에 열기를 갖다가 임수가 있게 되면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정화 옆에 첩신되어 있는 것은 좀 부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있을 때는 조금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병화는 5를 보게 되면 양인이라고 했지만,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어떤 분들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은 온당치 않은 그런 격국이고요.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걸록격.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일간이 왕하다,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용신충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부용신법, 즉 여기서 일간 영할 때는 억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살로 일간 정화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 내지는 수보양강하는 용도.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명식도 마찬가지로 금방 썼듯이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 일간이 어저께 병화라고 하면 이거는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한다, 약간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칠살이 일간 병화를 파극한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간이 왕하게 되면 병화는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또 합의되지도 않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됐게 되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해요. 탐합. 이거는 합해서 정임합목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서로 탐합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돼. 그러면 일간도 임수 정관에 묶여버리는 거고요. 임수 정관도 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간 정화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임수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100%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이게 되면 10%, 20% 아주 미미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재성으로서 재성이 관성을 생하죠. 이걸 갖다가 재생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재생관이 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간 영할 때는 재생관하면 좋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성이 정관이 일관하고 탐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죠. 역시 경자년에 자수와 임오월에 오하고 서로 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임수의 뿌리가 깨져버리는 것이고요. 똑같이 정화의 뿌리도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수의 용도도 크게 떨어지는 것이고, 일간 자체도 일간이 왕했어야 되는데 수화충이 됨으로 인해서 일간이 오히려 이거는 신왕한 사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충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신약한 사주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지에서라도 목화가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유금이라고 하는 또 재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정유 일주만 놓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글자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신 것이 있었는데, 자, 일지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지 내지는 시지하고 원진이 있거나 또 오유는 또 파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배우자 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분이 있는데, 이것도 단식 판단이죠. 그냥 전체를 보지 못하고 글자 한두 자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단식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전체를 놓고 봐서 재물운이 있느냐 아니면 남편 덕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원진이 있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신살 같은 거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정화가 왕해서 임수 경금을 보면 좋은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상충됐기 때문에 국세가 좀 깨졌죠. 거기다 대고 유금을 보게 되면은 재성이라서 좀 좋아야 되는데, 유금은 경금의 뿌리가 되고 경금은 임수의 뿌리가 되죠. 그러니까 일간은 약해져 있고 오히려 재관만 왕해져 있는데 또 탐합해서 사주가 좀 탁해져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체 5월에 왕해야 될 일간이 좌우충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 일간을 좀 생조해주는 글자가 생시에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좋은지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생시를 보기에 앞서서 3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생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이 5월이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잖아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자, 왕한 일간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은 도와준다고 해서 억부용신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5월에 정하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화는 촛불 등쪽화와 같기 때문에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죠.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경금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주의 배합은 좋은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금이 이쪽에 좀 와 있고요. 임수가 뒤로 좀 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임수가 월간에 있고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문제는 연지는 자수가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일간이 왕해야 될 5월에 좌우충으로 인해서 일간이 신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가 날아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금 재성을 봐서 경금의 뿌리를 얻었고, 금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수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일간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재관만 많이 왕해져 있는 그런 사주 국세.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뭐예요? 일간이 화이기 때문에 목이 있거나 아니면 화가 있게 되면은 목은 정화를 생주해 줄 것이고요, 화는 정화를 도와줄 거예요. 근데 목화가 있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민의 인자, 그 다음에 계묘의 묘자, 그 다음에 갑진의 갑목, 을사의 을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을사는 사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호, 정미도 다 목화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나머지 글자들은 결코 오게 되면은 일간 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화가 있다라고 해서 다 좋지만은 않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임목을 받기 때문에 정화가 인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인중에 있는 병화로 또 정화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목 자체를 본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일간 정화를 사유에 두고 연간에 있는 월간에 있는 임수, 시간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화가 두 관성을 가지고 혼동을 겪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얘가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도 하고 얘가 또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 남자를 두리번 하는 것이고요. 또 남자의 경우 관성의 직장이기 때문에 이 직장 저 직장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결정을 못하고 저것도 결정을 못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인을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성이 두 개가 이렇게 관살 혼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합이라든가 쟁합되는 것들도 이렇게 좀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관살 혼잡도 되지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어떻게 돼요? 칠살이 옆에 붙어서 꺼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 또 한 가지 문제, 좌우상충되죠.
연월지로, 그 다음에 일시지로 묘유충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주국사가 다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묘지는 절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목이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진토가 있게 되면 진유합금에서 금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겠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해지겠죠. 물론 이제 갑목이 있는 것 자체가 정화는 좋긴 하지만, 의지할 때라고, 정화가 의지할 때라고 하는 건 인성 하나의 딸랑 의지하게 되는데, 이 갑목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자수, 좌우충 돼서 깨졌죠. 진토의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진유합금에서 금으로 화해버리게 되면 갑목, 엄마도 인성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없는, 이거 뭐 무신, 기우시, 경솔, 신해시, 경자, 신축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갑진시가 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진유합금 하듯이 이것도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정화가 사유 통근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약화되겠고요. 사중에 있는 병화도 사유합금함으로 인해서 사후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화로서의 작용력이 크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시는 병호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미시는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병호시가 되면 정화가 5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간 자체가 그렇게 목은 없어서 약간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간 정화의 뿌리가 튼튼하죠. 이 정도면. 그러면 뭐 임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쁘지 않은데, 역시라도 단점은 뭐냐면 역시 정임합하는 것을 앞에서 탐합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자년 이모년은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생시를 고를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좁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큰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